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챕터 8의 시작이고요. 이번 챕터 설명을 좀 드리면 챕터 8에서는 FC와 GCS 간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구현할 겁니다. 여기서 GCS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의 약자고 지상에서 드론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FC랑 GCS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PC에서 드론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드웨어죠. 이 3DR 텔레메트리 무선 통신 모듈을 사용해서 비행하는 중에도 FC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PC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챕터 8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먼저 무선 통신 모듈을 설정을 하고 FC에 그걸 연결해서 무선으로 PC랑 FC 간에 데이터가 잘 주고받아지는지부터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 FC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내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송신, 이 보내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게 될 거고요. 이건 제가 정의한 거고 우선 A에서 보낸 데이터가 비에노 080의 롤피치 요 회전 각도가 있고 LPS-22HH 기압 센서의 기압 고도 정보도 있고 FSI6 조종기의 그 스틱 정보가 있는데 이 스틱 정보는 바로 보내진 않을 거고 나중에 PID 제어의 목표 값으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변환된 목표 롤 피치 요 데이터를 같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A에서 보내는 정보들이 PID 제어할 때 필요한 현재 값과 목표 값이 되는 거고 이 정보들은 GCS에서 그래프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제어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고도 제어는 따로 하진 않을 거라서 이건 그냥 현재 고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메시지 프레임 단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에서는 GPS의 위도 경도 정보, 배터리 전압 정보, FSI6 조종기에 이번에는 스위치 정보, 스위치 A랑 스위치 C를 사용하죠. 그 스위치 정보들이랑 마지막으로 페일세이프의 상태를 묶어서 또 이렇게를 하나의 메시지 프레임 단위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ID 제어에서 중요한 파라미터죠. 이 PID 개인을 GCS로 보내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정의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드론의 상태 정보들이고요. 이걸 비행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던지 로그를 저장할 수 있게 할 건데 이걸 시각화해주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거는 GCS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는 GCS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토콜대로 정해진 순서랑 형태에 맞게 데이터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송신 때 보낼 데이터들이죠. 이제 수신은 사실 수동으로 비행을 하면 GCS에서 FC로 데이터를 보내줄 게 별로 없어요. 네, 개발하는 단계에서 PID 개인을 바꿔야 될 일이 좀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걸 코드로 짜서 다운로드를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 하나 바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ST-링크 선을 꼈다 뺐다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프로펠러에 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무선으로 PID 개인을 바꿀 수 있게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은 GCS에서 보내줄 거예요. 이제 개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드론 개발할 때 이 PID 개인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개인을 무선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놓으면 개인 찾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드론에 손을 대지 않고도 멀리서 개인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코드로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사고가 날 위험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GCS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을 하면 개인을 바꿀 수 있게 할 건데 문제는 GCS에서 FC로 개인을 보내면 FC 내부의 개인이 잘 바뀌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FC는 GCS에서 PID 개인 설정 값을 받으면 우린 개인을 EEP롬에 저장할 거니까 우선 그 값을 EEP롬에 저장을 하고 바로 다시 그 값을 EEP롬에서 읽어와서 GCS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GCS에서는 또 그걸 표시를 해주니까 PID 개인이 우리가 설정한 대로 EEP롬에 잘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 A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B는 좀 전에 A에서 한 거랑 비슷한데 A에서처럼 개인을 바꾸는 건 아니고 지금 FC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뭔지를 요청만 하는 기능입니다. 즉 GCS가 FC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을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FC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을 보내주도록 또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FC에 저장된 개인 값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볼 겁니다.
역시 GCS에서는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FC에 이 데이터들을 보내줄 거고요. 그럼 FC는 이 프로토콜대로 파싱을 해서 PID 개인정보라면 그걸 EEP롬에 저장을 하면 되고, 개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면 그에 따른 데이터를 응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FC랑 GCS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둘 다 직접 개발을 하니까 제 맘대로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FC만 저랑 같이 개발하는 거고, GCS는 제가 만든 걸 쓰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GCS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UBX나 iBus 프로토콜 같은 게 그런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토콜을 써야 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 앞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GCS를 소개를 드리면서 프로토콜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번 챕터 8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고, 이걸 다 구현해 놓으면 이제 진짜 드론 개발하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R 텔레메트리 무선 모듈을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설정 프로그램인 3DR 라디오 컴피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부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FC의 이 무선 모듈을 연결해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업에서 사용할 3DR 텔레메트리 무선 모듈이고요.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부분을 보시면 USB 마이크로 5핀 커넥터가 있고,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PC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같이 동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초록색 LED가 깜빡거릴 텐데, 이건 아직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아직 전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저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컴포트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열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컴포트 6번으로 잡혔죠. 그리고 커넥트를 하면 이제 이 텔레메트리 모듈이랑 PC랑 연결이 된 상태죠. 그리고 기본 디폴트 보레이트가 57,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정을 바꿔서 지금 115,200으로 되어 있고, 이거 따라하실 분들은 우선 57600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역시 마이크로 5핀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PC에 연결한 상태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컴포트 7번으로 잡혔네요. 그래서 이 왼쪽 텔레메트리 모듈이 이 왼쪽 터미널 창에 연결이 된 상태고, 컴포트 6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 텔레메트리 모듈은 이 오른쪽 터미널 창 그리고 컴포트 7번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둘 간에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LED가 깜빡거리던 게 멈추고 이제 계속 켜져 있죠. 그럼 둘 간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로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이 오른쪽에 있는 텔레메트리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 있죠. 또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텔레메트리 모듈이 왼쪽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또 여기에 뜰 겁니다. 그래서 헬로 이런 걸 치면 여기에 잘 뜨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FC에 연결할 건데, 둘 중에 어떤 걸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둘 간의 통신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통신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다면 이제 FC에 연결해서 FC랑 PC 간의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수업에서 사용할 3DR 텔레메트리 무선 모듈이고요. 이게 V2가 있고 V1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V2를 사셔야 됩니다. 제 카페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서 구매하시면 V2예요. V1은 이 몸체가 조금 두꺼워서 제 수업에서 쓰는 드론에는 안 올라갑니다. 이 모델은 주파수대가 433MHz 그리고 915MHz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둘 다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개인적인 연구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 실외에서 비행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모듈에 전원을 빼시고 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에는 최대 통신 거리가 약 2.5km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500m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비행할 때 너무 멀리 보내시면 안 되고
한 100m 안에서 비행하세요. 또 너무 멀리 보내면 눈으로 잘 안 보여서 비행하다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가까운 데서 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출력 파워는 500m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면 이렇게 두 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드론에 같이 올려서 비행을 할 거고 다른 하나는 PC에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때 FC랑 인터페이스 할 때는 UART로 하고요. 그리고 PC에는 아까처럼 USB로 연결합니다. 이 모듈 내부에는 CP210X USB to UART 브릿지라는 칩이 내장되어 있고요. 이 칩을 이용해서 USB 마이크로 케이블로 이제 PC에 연결하면 바로 PC에서 컴포트로 잡혀요. 이때 드라이버를 최신 걸로 설치해 주는 게 좋고요. 드라이버 버전이 낮아서 이제 9버전의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는 가끔 버퍼링이 좀 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최신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블링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블링크는 우선 제 수업에서는 사용하진 않을 거라서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이거 다운받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내부 파라미터들 설정도 좀 바꿔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 PC랑 연결할 때 아까처럼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동봉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케이블이 있으면 그걸 쓰시고요. 없으면 구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은 또 어떤 싸구려 케이블은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만 공급해주고 통신이 안 되는 케이블이 있는데 그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데이터 통신이 되는 케이블이어야 돼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FC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PC에 연결해서 쓸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뭘 어디에 연결할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외관을 한번 보시면 두 개가 똑같이 생겼고요. 앞면에 보시면 주파수가 적혀 있고 밑에는 핀 이름이 적혀 있죠.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안에 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무슨 칩이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진 않고, 밑면에는 USB 마이크로 5핀 커넥터가 있고 위에는 안테나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이랑 같이 동봉된 케이블이 3개 정도 있을 텐데, 이 중에 양쪽이 둘 다 1.27mm 6핀 암놈 커넥터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케이블로 FC에 이 모듈을 연결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무선 모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둘 중 아무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보시면 한쪽은 빨간색 커넥터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흰색 커넥터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무선 모듈에 꽂으실 때는 반드시 빨간색 커넥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꽂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흰색으로 된 부분을 꽂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꽂으실 때 꽉 꽂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이랑 이 사진처럼 헐렁하게 끼시면 안 되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처럼 쏙 들어가게 꽂으셔야 됩니다. 이게 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벗긴 다음에 롱 노즈로 이 부분 눌러서 꽉 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꽂으면 빼기가 좀 어려워요. 이쪽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다시 뺄 일이 없을 건데, 반대쪽은 FC에 꽂아야 되는데 그쪽은 뺐다 꼈다 할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뺄 때 선만 잡아당기면 이 커넥터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 선만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이걸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커넥터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빨간색 커넥터 부분을 이 무선 모듈에 꽉 끼시면 됩니다. 잘 끼셨으면 이제 반대쪽 흰색 커넥터를 보시면 처음 사신 분들은 6핀 커넥터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5핀 커넥터로 바꿔 끼셔야 됩니다. 5핀 커넥터는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 FC가 5핀 커넥터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바꿔 끼셔야 돼요. FC 크기를 줄여야 돼서 5핀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 GPS 했을 때처럼 커넥터를 바꿔서 달아주셔야 되는데 순서도 GPS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교체하기 전에 4번, 5번 핀이 비어 있는데 5핀 커넥터에 1, 2, 3번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옮겨서 다시고요. 그리고 교체하기 전에 6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핀을 5핀 커넥터에 5번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핀은 이제 비어 있죠. 방향도 반드시 이 방향대로 끼셔야 돼요. 이 핀 연결할 때 순서 틀리면 모듈이 고장 나거나 혹은 FC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서 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핀 피치가 작아서 여기서 선을 분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날카로운 핀셋을 이용하면 좀 편할 거고요. 그때 손이 안 다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USB 마이크로 케이블을 준비하시고요. PC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시면 드라이버가 잡힌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우선 잡히신 분들은 현재 설치된 드라이버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치 관리자를 여시고 포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랩스 CP210X라고 잡혀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가시고요. 드라이버를 와서 보시면 저는 윈도우 7을 쓰고 있고 윈도우 7의 최신 드라이버 버전은 6.7.6.21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 버전을 확인하시고 이제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CP210X 띄고 드라이버 이렇게 검색하시면 항목 중에 실리콘 랩스 홈페이지로 연결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화면인데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윈도우 10을 쓰신 분들은 10.1.8 버전, 이 버전의 드라이버를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7이나 8을 쓰신 분들은 이 버전의 드라이버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윈도우 7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드라이버 버전이 6.7.6.2130이었죠. 그게 이 최신 버전의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가 하나 생길 거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실행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 윈도우의 비트 수가 32비트면 X86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64비트 OS면 X64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신 후에 다시 드라이버 버전을 확인하시면 아까 저처럼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6.7.6.2130이 이렇게 설치가 잘 돼 있으면 됩니다. 9버전 드라이버를 쓰시면 데이터 주고받고 할 때, 특히 수신할 때 버퍼링이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다 하셨으면 장치 관리자에서 이 버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드라이버 설치가 잘 되셨으면 아까처럼 둘 다 PC에 먼저 연결을 해서 둘 간의 통신이 잘 되는지, 모듈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FC랑 연결해서 데이터 통신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PC에 연결하면 가상 컴포트로 잡힐 거고 초기 설정은 데이터 길이 8비트, 페리티 없고 원스탑 비트에 통신 속도는 57,600bps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개만 연결해 놓은 상태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연결된 컴포트를 봤더니 왼쪽 모듈이 지금 컴포트 6번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통신 속도가 저는 내부 설정을 좀 바꿔서 115200bps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57600으로 선택하고 커넥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커넥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모듈도 하나 또 이렇게 PC에 연결하시고 또 터미널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잡힌 포트를 봤더니 이번엔 컴포트 7번으로 잡혔죠. 그리고 커넥트를 하시고 역시 57600으로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둘 다 11520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연결했을 때 둘 다 LED가 깜빡거리지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보시고 둘 다 이 상태가 맞다면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진 거고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았을 때 잘 표시가 되는지 여기서 보낸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또 여기서 보낸 데이터가 왼쪽 이 수신창에 잘 표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둘 간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 모듈을 USB에 연결하면 마우스 스크롤이 혼자 막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마우스 클릭이 막 혼자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면 PC에서 이걸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내부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3DR 라디오 컴피그 툴이라고 검색하시고 그러면 이런 검색 항목이 나타날 텐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게 이 화면이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3DR 라디오 컴피그 툴이라고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이제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제가 강의 준비하기 전에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강의 찍으면서 보니까 이 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는 다운받을 수가 없고 이거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이거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딱 설정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좀 가볍고요.
그 외에 다른 두 개는 GCS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무거운 편입니다. 저희는 설정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받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나 또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먼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고 이 STM32 동영상 강좌에 자료실이라는 항목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런 항목이 있죠.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고 눌러서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PC 저장해서 저장을 하시면 압축 파일이 받아질 거고, 그 압축을 푸시면 이제 이런 폴더가 생길 거예요.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 SIK 라디오라는 exe 파일이 있습니다.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제 이걸로 설정을 좀 바꿀 건데, 이건 잘못 설정하면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설명을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모듈 중에 하나만 PC에 연결하시고요. 됐으면 컴포트를 눌러보시면 현재 연결한 그 장치가 컴포트로 잡힐 거예요. 저는 컴포트 6번으로 잡혔고, 자, 이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본 보레이트가 여러분들은 57600으로 돼 있을 거고, 저는 설정을 바꿔놔서 125200으로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57600으로 두고 하시면 돼요. 됐으면 로드 세팅을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이 왼쪽에 콘솔 창에 로딩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쭉 메시지로 표시가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로드가 완료돼요. 네, 로딩이 완료됐고 현재 설정 값들이 이 왼쪽 로컬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기 설정 값이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먼저 보레이트부터 바꾸겠습니다. 기본 57로 되어 있는데 이건 킬로 bps 단위고요. 이걸 115로 바꾸면 115,200 bps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에어 스피드가 64로 되어 있는데 역시 킬로 bps 단위고, 이걸 25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보레이트는 무선 모듈이랑 PC 간의 인터페이스 하는 속도, 혹은 무선 모듈이랑 FC 간의 인터페이스 하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에어 스피드는 두 모듈 간의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 스피드는 보레이트보다 높게 해주시면 돼요. 에어 스피드가 낮으면 데이터가 좀 끊겨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넷 ID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초기 설정이 25로 돼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25로 초기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모듈이 일치해야 돼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밖에서 날리다가 우연히 이 똑같은 모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ID까지 같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는 적당히 원하는 값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단 두 대를 다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 그냥 그대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TX 파워는 송신 거리랑 관련이 있을 텐데, 이 파워를 높이면 더 멀리 통신이 되겠지만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겠죠. 저는 기본 11 그대로 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ECC는 에러 코렉팅 코드의 약자고요. 이건 설명을 좀 보니까 데이터를 두 번 보내서 에러가 있으면 그걸 교정하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하면 대신 통신 속도가 반으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마블 링크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로우 데이터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마블 링크는 제가 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사용하려면 아까 마블링크에 대한 설명이 정리된 웹사이트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 마블링크를 쓰면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앞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신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프로토콜 안 쓰고 그냥 아무 데이터도 안 붙는 로우 데이터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 설정하면 딱 제가 보내는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OP 리센드도 아까 이 위에 ECC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을 보면 데이터 패킷을 두 번 보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설명 넘어가고, 역시 사용하지 않으니까 체크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설정이 끝난 거고,
설정이 다 끝났으면 여기 세이브 세팅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그 후부터는 보레이트가 115,2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로드를 하려면 보레이트를 저처럼 이제 115,200으로 바꿔서 로드를 하셔야 돼요. 네, 설정 저장 잘 하셨으면 이제 이거 제거하시고 또 다른 모듈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연결하신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설정합니다. 됐으면 또 역시 세이브 세팅 하시고요. 이 설정은 한번 하면 다시 바꿀 필요는 없고 밑에 있는 이 내용들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각각 설정 항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프로그램 외에도 두 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로 설정하실 분들은 이 아두 파일럿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 미션 플래너 혹은 APM 플래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션 플래너로 하실 분들은 미션 플래너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 초기 설정을 누르고 또 왼쪽에 SIK 라디오를 누르시면 똑같은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이랑 완전 똑같은 화면이죠.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컴포트 확인하시고 통신 속도 확인하시고 연결이 아니고 로드 세팅을 누르면 또 초기 설정된 값들이 여기 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값들 바꾸시고 세이브 세팅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M 플래너로 설정하실 분들은 또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고 이니셜 셋업에서 3DR 라디오를 선택하시면 좀 전에 그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컴포트랑 보레이트 설정 잘 맞춰주시고 로드 세팅 하신 다음에 항목들 잘 바꿔서 세이브 세팅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을 좀 바꿨으니까 지금 설정에서도 통신이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똑같이 연결을 하시고 자, 컴포트 연결하시고요. 이번엔 115,200으로 바꿨으니까 이 보레이트 잘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실행시켰고요. 하나는 컴포트 6, 하나는 컴포트 7로 해서 연결했고 또 115,200으로 다 바꿨죠.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여기 잘 출력이 되면 돼요. 자, 이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확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FC에 무선 모듈을 연결할 건데 연결은 UART 1번 채널에 하고요. FC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 밑에 J3이라고 써진 1.27mm 5핀 커넥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UART로 인터페이스 하니까 TX, RX가 엇갈려서 연결될 거고 이때 STM 입장에서 UART 1번 RX 핀이 A 포트 10번 핀이고요. 그리고 TX 핀이 A 포트 9번 핀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연결하면 FC의 모든 하드웨어 연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큐브 MX로 UART 1번 초기화할 차례고요. 예전에 어쩌면 이번 챕터에서 DMA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DMA를 안 써도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UART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주로 수신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데이터를 GCS로 보내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수신도 있긴 하지만 드론의 상태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송신할 게 좀 더 많겠죠. 근데 아직 송신 인터럽트는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걸 써볼 예정입니다. 송신 인터럽트가 수신 인터럽트에 비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우선 수신 인터럽트는 데이터가 한 바이트 수신이 되면 발생하는 인터럽트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 송신 인터럽트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신 레지스터가 비어있을 때 요청되는 TXE 인터럽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송신이 완료되면 발생하는 TC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낼 데이터가 좀 많아서 송신하는 코드를 그냥 일반 송신 함수를 쓰면 데이터 송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kHz로 드론을 제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인터럽트를 잘 사용을 하면 데이터 송신하는 것도 우리 그 1kHz 타임라인의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두 인터럽트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LL 드라이버로 코드를 짜면 그걸 다 직접 짜줘야 돼서 그럼 설명도 좀 복잡해지고 코드도 어려워지니까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할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드라이버는 인터럽트 방식으로 통신하는 그 코드를 한 줄만 짜면 나머지는 할 드라이버 안에서 다 처리해줘요. 그래서 코드가 엄청 쉬워집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 송신 인터럽트, TX 인터럽트랑 TC 인터럽트가 걸리는 시점을 찾아봤는데 우선 이 그림은 밑에 있는 이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따온 그림이고요. 보시면 TXE 플래그가 하이가 되는 시점이 TX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시점이고요. 또 TC 플래그가 하이가 되는 시점이 TC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 한 프레임이 메시지 한 바이트를 보내는 거고 여러 바이트를 보냈을 때 TX 인터럽트랑 그리고 TC 인터럽트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확실히 이해하시려면 UART의 개념을 좀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할 드라이버로 함수를 잘 갖다 쓰면 CPU의 클럭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함수는 좀 이따가 코드 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표 보시고요. 그리고 또 레퍼런스 매뉴얼에 UART의 상태 레지스터에 TXE 플래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TC 플래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이 앞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좀 이해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UART 1번 초기화하고 무선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7-5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 폴더 이름을 8-1.3dr 텔레메트리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이제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 이름 바꾸시고 두 개 삭제하시고요.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요.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8-1 폴더 선택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가 다 됐으면 이번 시간엔 CubeMX로 UART 1번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먼저 CubeMX부터 실행시키겠습니다. 커넥티비티 탭을 확장하시고요. UART 1번 선택하시고 모드를 에이싱크로너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밑에 생겼고 오른쪽 핀 화면을 보시면 A포트 9번, 10번 핀이 UART 1번 TX-RX로 잘 설정이 되어 있죠. 보레이트는 115,200 그리고 데이터 길이는 8비트, 페리티 없고 원스탑 비트 이 부분은 바꿀 필요 없고요. NVRC 세팅에서 글로벌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킵니다. 됐고 또 DMA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의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오시고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오시면 UART 1번이 할로 돼 있죠. 예전에는 UART는 다 LL로 썼었는데 이번 거는 수신이랑 송신 인터럽트를 다 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라서 할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할 게 끝났으니까 코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이 다 됐으면 먼저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메인 함수 안에 UART 1번 채널 초기 함수가 잘 호출이 되어 있죠.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F3 눌렀더니 UART.c 파일이 열렸고요. 이 파일은 이 파일이고 CubeMX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파일입니다. 함수 내부를 좀 보시면 예전에 UART 다른 채널들 초기화할 때는 LL 드라이버를 썼었는데 이번엔 할 드라이버로 했죠. 그래서 내부 초기화 코드가 좀 달라졌습니다. 할 드라이버랑 LL 드라이버가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이렇게 초기화하는 함수 내부 구조가 좀 달라지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인터럽트 부분입니다. it.c 파일을 여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UART 1번 인터럽트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 함수 안에서는 또 다른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LL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인터럽트 함수 내부에 아무 코드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다 직접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할 드라이버로 인터럽트를 사용하면 이게 인터럽트 함수고 그 함수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함수가 호출이 돼 있어요. 이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 F3을 눌러서 보시면 이제 이 함수 내부의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내용이 복잡합니다. 여기까지죠. 이 안에서는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검사도 하고 또 인터럽트 종류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시려면 레퍼런스 매뉴얼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텐데 이 수업은 STM 강의가 아니고 드론을 개발하는 강의니까 이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다시 it.c 파일로 오시면 자, 이 함수 저희가 사용할 인터럽트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수신 인터럽트가 있고 송신 인터럽트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TC 인터럽트, TXE 인터럽트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인터럽트들이 걸리면 우선 셋 다 먼저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럼 이 함수 안에서는 이 함수 내부에서는 그 인터럽트 중에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 함수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인터럽트 종류에 따라서 수신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수신 완료 콜백 함수를 호출해 주고요. 송신 인터럽트는 송신 완료 콜백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 콜백 함수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의해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수신은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송신은 인터럽트 방식으로 송신은 할 거지만 콜백 함수는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 엄청 간단할 거라서 이제 코드 작성을 하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데이터가 수신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할 임시 변수부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리시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새로 선언하겠습니다. uint8 언더바 t 하시고 uart1 언더바 rx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좀 전에 이 uart 1번 인터럽트 함수 안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 정의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F3 누르시고 자, 데이터가 수신이 됐을 때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함수의 정의로 또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F3 누르시고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또 밑으로 내리시면 할 언더바 uart 언더바 rx cplt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죠. 다시 이 함수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F3 누르시면 이제 이런 빈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보시면 앞에 언더바 언더바 위크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용자가 새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다라는 의미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이제 main.c 파일로 오셔서 다시 이 함수를 정의해주면 돼요. 밑으로 쭉 내리시고 네, 요 밑에다가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 내부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따라 하세요. 자, 됐으면 이제 좀 전에 선언했던 그 uart1 rx 데이터 변수를 main.c 파일에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이 main.c에서 xturn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이 밑에 xturn 하시고 똑같이 uint8 언더바 t uart1 언더바 rx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주세요. 이제 uart 1번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그 데이터를 이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 할 드라이버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메인 함수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자, 이 밑에다가 코드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작성하세요. 할 언더바 uart 언더바 receive 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제 함수 목록이 3개가 나오는데 일반 수신 함수가 있고 DMA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뒤에 IT가 붙어 있으면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uart의 설정 값이 저장되어 있는 이 전역 변수, 이거는 uart.c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입니다. 다시 uart.c 파일로 오시면 맨 위로 올리시면 uart 1번 초기 그 값들을 저장할 전역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이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main.c 파일에서 주소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end 하시고 좀 전에 그 변수를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어떤 변수에 저장할 거냐, 근데 변수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end 하시고
좀 전에 선언했던 uart 1 언더바 rx 언더바 데이터 이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 그리고 몇 바이트를 저장할 거냐, 한 바이트죠. 그래서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성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우선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데이터가 아직 안 받아진 시점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호출된 후에 언젠가 이 크기만큼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선언했었던 그 수신 완료 콜백 함수가 호출돼요. 그러면 그 콜백 함수가 호출됐다는 말은 데이터가 수신이 돼서 이 변수의 저장까지 완료됐다는 말입니다. 즉, 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 저장할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콜백 함수 안에서는 다시 이 함수를 똑같이 호출해 줘서 다음 데이터가 받아질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대로 복사하시고요. 좀 전에 붙여넣기 했던 그 콜백 함수 안에 똑같이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아까 콜백 함수를 여기에 정의했죠. 자, 이 안에 먼저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호출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위에 if 하시고요. 이 콜백 함수는 4개 변수가 있는데,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죠. 이렇게 하시고 인스턴스라고 있는데, 자, 이게 uart 1번인지를 먼저 검사해야 됩니다. usart 1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이 안에서 이걸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화면 정지하시고 똑같이 따라 하세요. 자, 이걸 해주는 이유는 어떤 uart 채널에서 데이터가 수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다른 uart 채널의 데이터가 받아져도 이 똑같은 콜백 함수가 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걸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단 할 드라이버를 쓴 uart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쓰는 다른 uart들은 ll 드라이버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rx 콜백 함수가 호출됐다는 말은 uart 1번으로 데이터가 받아졌다는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이제 데이터가 한 바이트 수신될 때마다 계속 이 rx 콜백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잘 받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진 데이터를 다시 uart 1번으로 보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이제 코드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또 따라서 작성하세요. 할 언더바 uart 언더바 이번에는 트랜스밋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또 송신 함수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맨 위에 게 일반 송신 함수, 그리고 DMA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인터럽트를 사용할 때 함수입니다. 저희는 또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호출하시고 매개 변수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 uart 채널로 보낼 거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거냐, 몇 바이트 보낼 거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받아진 데이터가 다시 그대로 보내지는 코드가 작성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지금 작성한 이 it.c 파일 몇 가지 코드를 추가했는데 이거 저장을 먼저 좀 해주세요.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main.c 파일도 같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 하시기 전에 먼저 이 텔레메트리 모듈을 FC에 꽂아야 되는데, FC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커넥터요. 여기 있는 이 커넥터에 FC 텔레메트리 모듈의 이 흰색 커넥터 부분을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반드시 5핀 커넥터로 바꿔서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으니까 방향이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고,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꽂으시면 됩니다. 됐으면 전원을 넣고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창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USB to uart 모듈은 PC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고
텔레메트리 모듈을 PC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텔레메트리에 전원을 넣은 채로 소스코드 다운로드하면 ST-링크 연결이 잘 안 됐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텔레메트리 모듈에 전원을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안테나를 제거하신 후에 ST-링크 전원을 뺐다가 다시 끼고 다운로드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전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둘 다 LED에 불이 켜져 있으면 된 거고요.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저는 컴포트 6번으로 잡혔죠. 그리고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하신 후에 커넥터를 하시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가 이 PC에 있는 모듈을 통해서 무선으로 FC에 있는 모듈로 받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게 FC로 보내질 건데, FC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시 UART 1번 채널로 보내도록 해놨죠. 그러면 FC에 있는 이 모듈을 통해서 다시 무선으로 PC에 있는 이 모듈로 받아질 거고, 그게 잘 받아지면 그 데이터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로라는 데이터를 보냈더니 보낸 데이터가 다시 여기에 잘 출력이 됐죠. 그래서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한 거고, 근데 데이터를 한 번에 좀 많이 빨리 보내면 중간에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건데, 보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냈더니 중간에 데이터가 몇 개 누락돼서 받아졌죠. 다시. 네,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확인해 보니까 텔레메트리의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지금 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짰는데, 이 할 드라이버의 인터럽트 함수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할 드라이버 방식이 쓰기는 편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내부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인터럽트 함수 내부에 동작하는 게 많아져서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해서 짜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크게 고려해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나중에 강의 진행하다가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오늘 한 거는 GCS랑 FC 간에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 GCS랑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때 제가 강의용으로 만든 이 GCS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GCS는 윈도우 계열 PC에서만 돌아가고 .NET 프레임워크 4.0 버전 이상에서부터 아마 돌아갈 거예요. 이 GCS는 시리얼 컴포트로 무선 모듈이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그래서 PC에 USB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FC에 연결해서 드론에 올릴 겁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 모듈을 빼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모듈에 연결된 이 부분 커넥터를 빼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FC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커넥터를 빼셔야 될 텐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선만 잡아당기면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사실 이 부분도 공간이 좀 좁아서 빼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뺄 때 조심히 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이 모듈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력을 엄청 소모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커넥터를 분리해서 전원을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안 쓸 거면 아예 그냥 드론에서 빼고 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원 제거했다고 해도 이게 무게가 또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려놓고 비행을 하면 비행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FC에 연결된 무선 모듈을 PC에 연결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FC에서 완전히 분리한 후에 PC랑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선을 분리하시고 PC랑 USB 연결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 둘 다 연결을 해버리면 PC에서 인식이 안 되거나 혹은 FC에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C랑 PC의 전원이 겹치면서 전원에 쇼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FC에 연결된 이 모듈을 PC에 연결하실 때는 FC에서 완전히 커넥터를 분리하신 후에 연결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엔 챕터 8의 첫 번째 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용 GCS를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GCS랑 통신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12가 추가가 됐는데, 이건 강의가 끝나면 강의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또 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